예, 근황이 궁금한 사람, 화제의 인물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즘 꽃샘추위, 봄 오고 있지만 약간 춥죠? 근데 이분은 완연한 봄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세상에서 말아온다고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서. 아, 복직, 이 이야기를,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대림차 복직 노동자 이경수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이 복장이 너무너무 늠름하게 잘 어울리시는데. 제가 원래 작업복 스타일이에요. 작업복. 예. 오랜만에 입어보시죠? 예. 몇 년 만에 입어보시는 거예요? 5년 3개월 만에 입어봤어요. 5년 3개월 만에. 예. 아, 복직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공장에 딱 들어갔을 때 네. 정말 이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막 웃고 다니셨어요? 예, 뭐 지금까지 1시간 일주일 출근해서 네. 뭐 웃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웃을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막 웃고 다니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어색하고 어색해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아, 웃는 연습하고 네, 계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2월 27일? 네, 지금 2월 27일. 첫 출근하신 예, 날짜가? 예. 그때 처음에 회사 딱 들어가니까 기분이 어떻던 거예요? 사실 뭐 이 복지축 환영식을 할 줄 몰랐는데 환영식을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실 한호성을 지르고 싶었는데 보는 눈도 있고서 그렇게는 못했고요. 그렇게 못했고. 어쨌든 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일하시던 파트에서 그냥 계속 쭉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교육을 받고 있고요. 곧 뭐 현장 그 자리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파트에서 일하셨어요? 오토바이 엔진을 만드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대림차 5년 몇 개월 동안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신 건데 처음에 왜 그렇게 됐던 거죠? 예, 98년도 말에 네. 경제위기가 왔거든요. 그때 경제위기가 오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회사 측에서 정리해고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고되셨어요? 한 그때 250여 명이 강제퇴직 내지는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동안 힘드셨겠네요, 그러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예. 근데 지금 이경수 씨 같은 경우는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장? 예, 예. 그런 것도 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싸움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일 힘든 게 어떤 일이었었어요? 사실은 이제 뭐 한 250명을 내보냈다는 또 그때 제가 지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감도 좀 있었고 또 해고자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렇게 좀 힘들고 그다음 가족들 네. 이런 분들 힘들어할 때 제 자신이 굉장히 어려웠죠. 또 그 경제적으로 또 무엇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을 때 굉장히 미안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초기에는 실업수당 그리고 노동조합 지원금 네. 한 1년간 받았고요. 뭐 나머지 1년은 또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물건 판매해서 투쟁하면서 삶을 연기했고 3년째부터 한 3년 동안은 뭐 좀 장기적으로 투쟁할 거라는 계획을 좀 세우고 네. 생계를 하면서 투쟁을 병행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래서 기획사를 좀 만들어서 인쇄 사업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망적이시네. 왜냐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근데 제가 포기하면 사실 그 우리 해고자들 또 책임을 단위도 없고 특히 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고 싶지 않았고요. 제가 포기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적으로 정리해고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후에 또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비정규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보자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복직이라는 어떤 큰 열매를 얻으신 건데, 자, 이분이 해고 노동자로 보내왔던 시간들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조끼 어제 도착했거든요. 이런 거는 뒤로 해줘라 이래 뒷사람한테. 그래도 없더라고요. 자기 분야가 밖에 또 분야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수가 좀 작게 나온 거 봐요. 그러네요. 갖고. 더 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엑셀이 A로 제가 이 공장이 작아 실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가족들한테 나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일도 밤에 한 새벽 한 잠을 2-3시간 이래 자면 허리 잡까지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데 조금만 견뎠으면. 그쵸? 네. 뭐 그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좀 아프죠. 사실 또 개인적으로 또 고향 행위도 했는데 참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사실 그분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저하고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정규직으로 있다가 희망퇴직 나가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니까 정말 뭐 저녁에 잔업을 하는데 뭐 식사도 아니고 빵을 준다든지 또 잔업을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실 줄은 사실은 몰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뭐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 가장이라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 지켜야 되는데 일은 없고 해고됐고 막 이런 상황. 다들 어떻게 견뎠다고 하시던가요? 그때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사실은 사회적 편견이 좀 커가지고 저희들은 뭐 강성노조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정리해고자라는 이미지 오는 게 사실 취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실업수당 외에는 제대로 뭐 우리를 받아줄 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대림자동차 다녀가지고 그 기술력이 이게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 업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택시기사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정말 그 자존심이랄까 노동자 저기 당당하게 살아온 노동자의 아빠로서 그걸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지경까지 갔었죠. 그러셨구나. 서로 다독이면서. 그렇죠. 뭐 포획 못하지만 사실 노래방 가서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많았죠. 뭐.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이제 복직시켜 달라 했는데 패소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해고가 무효다 이런 판결 얻어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12월 24일이에요. 커다란 선물, 그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신 네네. 거잖아요.
그때 어떠셨을까, 기분이? 사실은 뭐 예상보다 판결이 좀 일찍 나가지고 네. 좀 생각을 못했고요. 완전히 패소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대법 판결을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서울에 있었는데 기각 소리를 듣고도 실감을 못했습니다. 나와가지고 기자분들이 네. 성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할 때 네. 이겼구나 알았고 막 오는 데서 전화 오고 막 축하한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성소를 해서 이제 복직이 가능해졌구나. 뭐 이런 게 느꼈습니다. 그러셨구나. 사실 함성을 지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오늘 한번 함성 한번 질러보시 그 자리에 방송에서. 그 자리에서 앙차동들이 와 있어가지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노동계에서 힘든 동료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렇죠? 대림차의 승소 판결 그리고 지금 복직되신 거 이게 그 노동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 사용자에게도 영향이 좀 있고 노동자에게도 사용자에게는 어떤 정예고에 대한 정예고를 남용하지 말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네. 좀 끝까지 싸우면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정말 끝까지 싸우라는 그리고 이후에 정예고를 또 다른 사람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끝까지 버티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저 노조 왜 저렇게 맨날 싸워 그리고 맨날 뭐 뛰두르고 뭐 투쟁해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계셨던 분으로서 그때 이렇게 싸늘한 눈길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들도 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당장에는 보기 싫고 시끄럽지 모르지만 저를 이해할 거라 보고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제 주장을 펴고 투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 복직되셨는데. 사실 집사람은 좀 담담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애사에 대한 아픔이 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못 믿겠다고 이제 좀 서로 반가워하면서도 싸우는 과정에서는 예. 상처 주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사실은 좀 기뻐했던 시골 어머니가 좀 그동안 살아가면서 좀 며느리한테 죄인 같은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됐다면서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네. 앞으로는 절대 해고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뻐해서. 그래요. 저 또한 그래요. 기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경수 씨가 복직되기 이전에 복직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전환 배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겪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 겪으시는 건 아니네. 얘기 지금은 들어보니까요. 뭐 정예고 무효기 때문에 네네. 회사 측에서 그러질 못하고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합의로서 일하면 복직을 했거든요. 근데 8개월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표시를 해서 소위 매사하고 좀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공장에 발령을 내고 네. 좀 꼽보되는 이런 분들은 전국 지방사업소에 타 지역으로 발령을 냈거든요. 현장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정예고가 대대명 정예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이경수 씨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 났을 때 나 진짜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옆에 쌍차라든지 지금 많은 괴로움 속에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내가 크게 표현하지 못했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복직되셨으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약간 뭐랄까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런 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어떤? 우리 지역으로 보면 뭐 KBR도 있고 삼성 서비스도 있고 진저어론도 있고 많은 사업장이 장기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정말 그들만의 투쟁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5년 동안 지역의 동지들과 같이 함께 투쟁했듯이 옆 곁에는 지지하는 동지들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면은 언젠가는 저는 승리하리라고 보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 보이면 승리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힘내시라고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화면 보시고 힘내십시오. 어디 저기. 네. 네, 불 켜진다. 1번. 예, 힘내십시오. 그래요. 정말 그 대림차 해고 노동자들의 출근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커다란 희망이 되시기를 저희도 희망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오늘 준비한 메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따뜻한 봄 소식같이 그렇게 훈훈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